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남고산성까지 유치하기 위해 동서학동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찾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고산성에서 국립무형유산원까지 이어지는 산성천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6년 7월까지 123억 원을 들여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하천 오른쪽에는 960여 미터의 돌담을 쌓아 경관도 다듬어 놨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한옥마을에서 오목교를 통해 산성천으로 오는 유동인구 자체가 적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게 그러죠. 한옥마을에서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만 가지 여기 누가 올 수 있건데. 1.4km의 산책로에 특색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래 있던 흙길을 걷어내고 곳곳에 목재 데크를 깔아놔 자연미를 해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나 있는 그 데크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안타깝고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그 길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있죠. 관광객과의 접점인 산책로 입구의 미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또 남고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알려주는 안내판 하나 없고 특별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오목교를 한 23억을 들여서 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라 관광객이 전문 상태입니다, 현재. 한옥마을에서 전주 산성천으로 이어지는 동선의 문제점과 관광객 유입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유용한 장비인데요. 전주시 20여 곳에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고장이 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주세요.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감지 센서. 빨간불에 보행자가 차도에 다가서자 물러나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파란불이 켜지자 좌우를 살펴 건너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설치된 9대 가운데 제대로 작동되는 건 고작 2대뿐입니다. 될 때는 차도와 인도와의 경계선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서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되지 않으니까 인도턱과 차도와의 그 경계선을 감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있는 센서는 모두 먹통입니다. 거기 가면 안 돼. 말하자면 일이 뒤로 좀 물러 해가지고 손잡고 가는 것이 하다 했는데 또 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무인직물이에요. 센서가 아예 깨지거나 전선이 밖으로 빠져나와 미관도 해칩니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주세요. 전주시 효자동에 보행자 감지 센서가 설치된 지점 5곳을 둘러봤는데요. 34대의 센서 중 제대로 작동되는 건 단 2대뿐입니다. 서류에는 센서가 설치돼 있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아예 없는 곳도 3군데나 됐습니다. 전주시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4,700만 원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 21군데에 센서를 설치했지만 벌써 대부분 고장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설치는 하긴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주시의 관리부실에 아까운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2번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실시됩니다. 상위 60% 안에 들지 못하면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역 대학가는 또 비상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번역별 평가를 실시해 상위 50% 대학을 먼저 선정한 뒤 나머지 대학 가운데 전국 상위 10% 대학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상위 60%에 들어간 대학은 자율 개선 대학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은 역량 강화 대학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2만여 명의 정원 감축 그리고 재정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상위권에 들지 못한 대학 가운데
추가로 10%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불리한 지역 대학이 외면당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의 각종 성과 지표가 아무래도 지방대한테 불리하고 특히 지표상으로 하위권 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좀 불안하죠. 2주기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번역별 평가가 신설돼 지역 대학으로선 그나마 다행이지만 호남 지역 사립대학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학들은 학사 제도 개편 등 자체 구조 개혁 내용과 취업률 등 각종 성과를 담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 보고서를 지난 27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는 정성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 3년간 우리 대학이 대학 특성화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정원 감축이 이루어졌던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지역대학들. 서남대 폐교 등 정부의 부실대학 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찾아온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어떤 변화를 미칠지 지역대학가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조선 선조 때 인물인 정여립은 대동사상을 펼쳐 세계 최초의 공화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주 출신 조선시대 혁명가인 정여립의 동상 건립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 정여립. 엄혹한 왕조 시대에 펼친 대동사상으로 세계 최초의 공화주의자라는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혁명가 정여립을 기리는 동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발족한 대동사상 기념사업회는 전주 정여립로에 정여립 동상을 세우기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먼저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언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통해서 국민 모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동사상을 내세운 전주야말로 민주주의의 효시라는 것을 알리고 대동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회 측은 기금이 모이면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동상을 세울 장소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대동사상 기념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왜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왜 더불어 이웃과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터득할 수 있는. 조선의 지식인 천여 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기축옥사. 그 중심에 서 있던 정여립이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혁명가로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향로산 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습니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햇섭 인증을 위해 가공센터에 인증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해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일대에 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습니다. 270헥타르 면적에 들어선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방문자 센터와 숙박,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문화와 휴양, 교육 등 종합적인 살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우리 군 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 출신의 살풀이 춘병인 조감녀 선생을 기리기 위한 조감녀 살풀이 명무관이 남원 예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병인의 유품 등 350여 점이 상설 전시되고 매달 살풀이와 건무, 승무 등 각종 전통춤 공연이 열립니다.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화론과 더불어 춤과 소리가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완주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에 햇섭 인증시설이 도입됩니다. 완주군은 식품 원료 반입부터 제조, 포장 과정에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위해 요소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도지사 후보군으로 박주현 의원과 최수찬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박주현 의원과 최수찬 전 의원에게 도지사 출마를 제안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꾸린 평화당은
현재 두 당의 의석이 교섭단체 마지노선인 20석이어서 당내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도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는 기관별 채용 현황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까지 공고기관과 절차, 평가 배점과 심사위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라도가 정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조사한 결과 36개 기관에서 89건의 의심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전주시가 수압이 낮아서 불편을 겪는 색장동과 대성동의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 가압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색장동과 대성동의 원색장마을, 내원당마을에 가압장 2곳을 설치하고 추동마을에는 가압장의 규모를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고지대 수돗물 공급 상태를 조사해서 가압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정된 소와 돼지, 염소의 농장 간 이동 금지 기간이 오는 9일까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2주일인 점을 감안해 이동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장주가 시군에 가축 이동을 요청하고 가축 방역관이 검사한 뒤 이상이 없을 때는 도내 농장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일반 고학생을 대상으로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대학연계 주말 강좌가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와 정읍, 남원 등 6개 시군의 14개 거점 학교를 지정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논술, 국제정치, 공연실습 등 45개 교과목을 지정한 뒤 인근 일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을 매주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대학 4곳과 연계해서 반려견 관리, 바리스타, 제과 제빵 등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13개 강좌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100년 만에 발굴 조사가 다시 시작된 익산 쌍릉에서 인골이 담긴 나무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익산 쌍릉 대왕릉에서 백제 사비도읍기의 전형적인 횡열식 석실분과 인골과 토기, 장신구 등이 담긴 나무 상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쌍릉을 발굴한 일본인 야스이 세이치가 무덤 주인공의 인골을 모아 봉안한 것으로 추정하고 인골의 연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완주군 이서면 한 사거리에서 40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처리를 위해 일대 교통이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봄비가 내리겠고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